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정리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감독님 오늘은 네. 자 이준석과 네. 한동훈의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운. 운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은 그 정치를 모른다 해도 관심을 안 준다 해도 기본적으로 꽂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준석은 안 꽂힙니다, 솔직히. 영어로 뭐 대통령 되겠냐, 운이 좋냐, 안 좋냐, 아니라 이준석은 안 꽂혀요. 근데 제가 한동훈이 조금 꽂힌다고 했다가 남편한테 혼났어요. 한동훈이요. 응. 한동훈 사실 인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영화를 막 보다니까 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대통령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잘난 사람이 정치를 해야만이 됩니다. 근데 자 이준석은 이렇게 운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너무 이렇게 나이가 어려. 37살.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 너무 없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똑똑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리예요.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지금 거의 쫓겨난 형편인가? 옷을 벗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쵸? 근데 이준석이가 37살인데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지 않나요? 많죠. 재벌에 가까워. 돈이 꽤 많아. 생각보다. 상상외로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은 언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돈도 많으니까. 남자가 정치판에서 1인자가 되는 거.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인자가 뭐야? 최고는 물론 저기겠지. 대통령이겠죠? 근데 네. 우리 이재명도 사실은 1인자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어떤 1인자가 되고 싶은데 이미 당대표에서 1인자가 됐다가 이제 밀려난 거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건실한 건 있는데 돈도 많아. 건실한 건 있는데 뭔가 하나 꽂히면 끝도 없이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자기가 뭐라도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끝까지 대통령이겠지 솔직히 해보려고 거의 전 재산 가깝게 이 사람은 투자할 각오가 돼 있어요. 남자라서 명의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근데 이준석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직 젊은 만큼 좀 깝치는 게 있다니까. 지가 뭐 해대고 그러면 꼭 난치하고 잘난치하고 일러주려고 하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묵직한 게 없는 거죠. 믿고 이렇게 믿어줄 만한 그게 인재가 안 되는 거지, 사실.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은 돈으로나 머리로나 다 이렇게 빠진 게 없지만 그래도 한동훈에 비하면 사실은 또 한동훈보다 돈은 많을지라도 조금 해보기가 힘들지. 왜냐면 한동훈은 천재예요, 천재. 똑같은 레벨을 갖고 있다 해도 이 사람은 천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말만 버드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 좀 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우리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벼른다면 또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나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막강한 힘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탁 치지 않고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래서 한동훈도 사실은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대통령 옆에서 모든 손발이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윤석열이 키워줍니다. 왜냐면 윤석열도 보이지 않게 살짝 나의 후세는 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르게 하겠죠. 그쵸? 근데 한동훈은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야 옷을 벗겨봐 거기 숨겨놓은 게 없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물론 뭐 정치판이니까 뭐 거짓말도 할 것이고 큰소리도 칠 것이고 막 하지만요
진짜로 오리지널로 밝히면은 한동훈이 나 한동훈 칭찬하면 안 되는데 칭찬해도 되나? 한동훈이 바지를 옷을 벗는다면요 그 안에 철판이 딱 깔려 있어요. 철판이. 네, 몸에 철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 거친 그 세도를 그 안에다 미리 다 받쳐 입고 다닌다 이거죠. 네. 누가 때려도 나는 꼼짝 안 한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다 해서 거기에 얽히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의 운세는 그게 금방 꺾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왜냐면 세력들도 막강하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 박식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수수께끼에는 다 말려듭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요. 네. 물론 이준석도 머리가 좋겠지만 우리가 천재도 천재 나름이잖아요. 이준석은 천재단 말은 안 나오는데 한동훈은 천재단 소리가 나와요. 이 사람 수수께끼에 말려두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무너져서 뭐 못 일어나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계속 뭔지 몰라도 물바다에서 살겠다. 물바다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재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재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은 나쁜 그런 현상이 앞으로 치고들 운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재명도 막 벌써 여기저기서 막 아내가 쓴 돈 막 비리 팔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앞으로 특별하게 뭐 한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그 사람은 한동훈은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그 차기 대통령에 나갈 것 같은데 네. 느낌에 압도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너는 안 돼 저리 해도 이 사람이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요.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게 자기의 그 목표거든요. 근데 막 나가다 보면 사실 실이 되게 커요. 네. 내가 왜 나왔냐 막 이렇게 처음에는 대단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반응이 좀 바뀐다고 봐야 되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나가려고 마음에 각오가 돼 있고 나간다 한들 저거는 안 돼 하면서 팍 떨어지는 경우가 또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같이 막상막하로 겨룰 만한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또 윤석열이가 이 사람을 밀어주려고 아주 그냥 길을 쓰고 뒤에서 막 후견이 노릇을 엄청나게 해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죠? 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 둘이만 뭐 대통령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에서도 정말 아주 거한 사람이 나올 거니까 그 이번 대통령 그 뽑는 거는 되게 이렇게 막상막하로 좀 하긴 저번에도 막상막하였는데 또 막상막하면 어떡해. 근데 민주당도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한동훈을 좀 이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은 어쨌든 재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회만 엿보고 어느 순간에 타고 들어가지만 차기 대통령의 이렇게 이준석이가 그래요. 준비가 좀 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한동훈은 운이 생각보다도 짱짱해요. 선생님, 그 현재 여당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쟁쟁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의원들이. 네. 네. 그런 분들 뭐 홍준표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또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이런 분들보다도 더 기운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세 분 부른 중에 한 분만 조금 이런 기운이 있지 네. 나머지는 이런 기운 자체가 없어요. 네.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선에 나오면 가장 강력한 기운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겨루긴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얼토당치도 않게 뭐 왜 나왔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기운이 되게 세게 나갈 것 같다 이거죠.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역시 이재명 네. 당대표가 대선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또 붙게 되나요?
이재명하고 사실 못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는데, 지금은 한동훈이가 너무 기가 세게 이렇게 나가고 있어갖고, 네. 이재명이가 나온다 해도 네. 쉽게 해보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쉬운 일은 아니다. 예, 네. 다른 분이랑 모를까. 네. 왜 그럴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당대표인데, 네. 그러면은 막상 막하의 그런 후보자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동훈을 해갖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겨야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나와요. 그 정도로 한동훈 네, 장관의 예. 힘이 좋다. 예, 예. 이준석 씨는 그러면은 많은 고충이 따르겠네요. 이준석 씨는 마음의 변화도 엄청나고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정치판에 이제 끼어들어서 하긴 했는데, 네. 뭔가 이루어도 이제 더 후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번 차기에는 조금 많이 준비가 부족할 것 같다. 왜냐면, 한동훈이 안 나와버리면 괜찮은데, 한동훈이 끼어들면 이준석하고 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네.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도 굉장히 후보자로서 파워가 좋아서 이렇게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뭔지 몰라도 이재명 이렇게 쉽게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되게 이렇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한동훈하고 이렇게 겨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준비를 하죠. 네. 근데 뭔지 몰라도 이재명 씨는, 저도 이재명 씨 팬이잖아요. 네. 안타깝게 이재명이 무조건 됩니다, 이룹니다, 이런 말이 이제 없어졌어. 때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이상해요. 저 한동훈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또 뜨는 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네. 저번에도 봤을 때 한동훈이 꽤 괜찮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봐도 진짜 한동훈이 가다가 엎어지겠다, 뭐 끝에는 안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잘 안 잡히고, 네. 뭐 꼭 된다는 건 아닌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민주당에서 봤을 때 좀 그게 보이고. 근데 한동훈이랑 만약에 이재명이랑 붙는다면 이재명이 조금 기가 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궁금한 점 봐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